안녕하십니까. 수소수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소수는 분자수소 H2를 1. 물에 녹여 마시거나 2. 산소와 혼합하여 호흡하거나 3. 생리적 식염수에 주입하여 정맥 주사하거나 4. 알약 속에 저장하여 복용하거나 5. 목욕물에 주입하여 목욕하는 방법 등으로 건강에 도움을 얻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일본에서 수소수 유행이 일어났고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수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식약처는 의학계와 과학계의 지지를 얻어서 2019년 수소수와 관련된 건강 상품 및 치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소수와 전혀 다른 개념인 수소 음이온도 유사 과학이랑 엮여서 법적으로 사용을 규제하였습니다. 연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소수 사용, 즉 수소분자 H2를 이용한 건강 유지 혹은 치료 등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소 음이온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1000편이 넘는 과학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수소 음이온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도 pH가 약 알칼리성이고 산화하는 전이 ORP가 마이너스 800mV보다 높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면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자는 미국처럼 pH가 약 알칼리성이고 산화하는 전이 ORP가 높은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수소 음이온 치료법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소 음이온 치료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수소와 수소 음이온의 차이. 2.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 즉 수소 음이온에 대하여. 3. 수소 음이온 치료. 4. 일본에서의 수소 음이온 연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수소 음이온의 차이. 수소와 수소 음이온은 전혀 다릅니다. 수소의 형태는 1. 분자수소, 2. 원자수소, 3. 수소 음이온, 그리고 4. 수소 양이온 등이 있습니다. 수소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수소 분자 H2와 같은 이원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물질은 고인화성 가스입니다. 전기 분해 등에 의하여 분자 수소가 분리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 원자는 원자핵,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에서 여분의 전자 하나가 추가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여분의 전자인데 수소 음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수소 음이온이란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라는 뜻입니다. 만약 수소 원자가 가진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 핵, 양성자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수소 양이온입니다. 수소 음이온, 즉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는 그림에서 보듯이 여분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면은 여분의 전자를 방출하고 원래 모양의 원자 수소 원자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수소 음이온, 즉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는 여분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만나면 활성산소에 전자를 공급하여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자 수소도 아니요, 원자 수소도 아니요, 수소 양이온도 아니라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 즉 수소 음이온 뿐입니다.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 즉 수소 음이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두 개를 가진 수소, 즉 수소 음이온은 자연에도 존재합니다. 수소 음이온은 태고적부터 우주에 존재하기 시작하였으며 우주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는 수소 음이온은 생명체의 에너지 소스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소 음이온은 우주 공간을 비롯하여 자연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태양 대기의 대부분은 수소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내부와 지구 표면에는 수소 음이온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매우 높은 곳의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이나 매우 높은 산의 우물이나 샘에는 수소 음이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은 수소 음이온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에서 수소 음이온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어 생명 유지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수소 음이온의 전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수소 음이온의 전달 과정. 식물은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 이 속에 수소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다음 수소에 전자를 하나 더 부과하여 수소 음이온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음이온으로부터 유리된 전자는 ATP와 NADPH에 전달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ATP의 구조에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말하는 인산 수소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은 수소에 전자가 하나 더 부착된 수소 음이온이고 NADPH의 수소도 전자 하나가 더 부착된 수소 음이온입니다.
식물은 나중에 ATP와 NADPH가 가진 전자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 없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최종 산물인 포도당은 엽록체에서 녹말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포도당 CHO의 여기 H 수소는 단순한 수소가 아니고 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착된 수소 음이온입니다. 사람이 식물의 녹말을 섭취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저장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에 저장된 포도당 CHO의 이 H 수소는 단순한 수소가 아니고 전자가 하나 더 부착된 수소 음이온입니다. 이 포도당은 인체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산소에 의한 호흡작용에 의해서 ATP가 생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ATP가 생성됩니다. 즉, 한 분자의 포도당은 총 38개의 ATP를 생산합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